야, 한국은 자원도 절약할 줄 모르나 봐. 그 정도 자원이면 아프리카 난민 수만 명은 살리겠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이 자원을 정말 잘 쓰고 있는 거라니까? 자, 이거 봐봐. 내 말 맞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출신의 코라라고 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꿈꿔왔던 일본에서 지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동양의 신비한 느낌의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은 성인이 된 지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동양인들이 별로 없어요. 암스테르담에 가면 여행객들이 그나마 조금 방문을 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는 시골 마을에는 동양인을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TV나 매체를 통해서 일본 특유의 전통적인 분위기들을 담은 홍보 영상들이 많이 방영되고 있었고,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 관광을 가기도 합니다. 물론 제 또래의 친구들은 일본보다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월등하게 관심이 깊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매우 잘 알고 있는 듯하지만, 저는 한국 문화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시아의 전통적인 가옥들과 전통적인 문화, 전통 복장 등에 호기심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던 것인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당최 여기가 동양인지 유럽인지도 구분이 안 될 만큼 정체성이 없어 보였다고 할까요? 일본에서 자국을 홍보하는 영상들을 보면 늘 전통 가옥, 전통 복장 그리고 사람들은 천천히 걷는 모습이 나오고요. 한국은 그런 영상을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았지만 한국과 관련된 영상들을 찾아보면 전부 다 높은 건물에 세련된 사람들의 복장 그리고 요즘 스타일에 맞는 음악들이 떠오르죠. 이럴 거면 아시아에 가는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시아는 유럽과는 다른 문화권이고 한국처럼 그냥 도시 그 자체인 나라에서 어떤 매력을 느끼고 어떤 창의력이 생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꿈꾸던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죠. 사실 네덜란드에서 일본어를 잘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때문에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도 매우 드물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가보고 싶고 꿈꾸던 나라인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실컷 즐기다가 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유학원에서도 최근에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서류는 몇 번 처리해봤는데 최근에 일본으로 가는 서류를 처리해본 적이 없다며 조금 난감해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한국을 가려는 트렌드에서 벗어나서 일본을 가려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다며 신기하다는 듯이 말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어요. 하다하다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도 한국이라는 매력 없는 나라에 빠져서 아시아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일본을 그냥 배제하다니 사람들은 그냥 줏대 없이 유행에 따르기만 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서류 절차 등 대부분의 준비가 완료되고 저는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개강일까지 한 달 넘게 남았지만 저는 미리 일본으로 갔습니다. 미리 집도 구하고 관광도 다녀보려고요. 그렇게 일본에 도착해서 현지에 있는 네덜란드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작은 방도 구하고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작은 방은 제가 눕고 옆에 제 짐들을 몇 가지 풀어놓으면 더 이상 공간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좁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특유의 다다미 바닥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일본 느낌이 물씬 나는 이 방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이불을 깔고 두꺼운 이불을 덮은 채로 일본에서의 첫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게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요. 시차 적응이 필요해서 많이 잠을 자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최 숙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에서는 입김이 나오기도 했으며 손과 발은 차가웠습니다. 방 안은 아주 냉골이었으며 저는 제가 난방을 제대로 작동시킬 줄 몰라서 고생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어서 난방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고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지낼만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때는 외출복과 똑같이 두꺼운 긴팔과 긴 바지를 껴입고 두꺼운 이불 안에서 자야 했으며 네덜란드 집에서는 늘 편한 잠옷 소재의 옷을 입고 자다가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자야 하니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피곤한 몸 상태에 그냥 기절하다시피 잠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굉장한 고통을 느꼈는데요. 목이 너무나 건조해져서인지 함부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목이 아팠어요. 일본의 난방 방식은 작은 벽걸이 에어컨처럼 생긴 냉난방기였는데요. 뜨겁고 건조한 공기로 집안을 데우는 난방 방식이었습니다. 유럽의 난방 방식인 라디에이터로 간접적으로 공기를 데우는 것과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뜨거운 공기를 직접적으로 방 안에 내보내는 건데 저는 최대 출력으로 켜놓고 자는 바람에
아주 건조한 공기 속에서 잠이 들어버렸고 때문에 너무 건조해서 목이 갈라지고 피맛도 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난방기를 바로 끄고 물을 데워서 따뜻한 물을 계속 마셨습니다. 난방기를 끄자마자 바깥 공기가 집안을 금방 점령하는 듯 했고 너무 추워져서 다시 난방기를 작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계속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어요. 감기에 걸려버렸고 일주일 동안 그 집안에 머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망으로 생각하고 꼭 생활해보고 싶었던 일본의 다다미 바닥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아무리 난방을 해도 그 바닥은 차가운 느낌을 유지했고 걷는데 편하지도 않았어요. 물컹거리는 것도 아니고 단단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촉감에 게다가 바닥은 얼마나 거친지 맨발로 돌아다니기에는 부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오랜 기간 이 바닥에 적응해왔고 게다가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피부가 두껍잖아요. 저는 끝내 적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형마트로 가서 바닥 매트를 구매 후 그걸로 제 방의 바닥을 덮어야 했죠. 그렇게 일본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겨울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특히 도쿄는 북극보다는 적도에 가까운 편이라서 온화한 기후를 가졌어요. 그래서 옷만 잘 입고 다니면 너무 추워서 외출을 못할 정도의 날씨는 없었으며 네덜란드의 겨울에 입던 옷보다 더 얇은 외투로 외출이 가능했습니다. 온화한 겨울이 날씨에 그리고 일본의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는 관광지에 갈 때마다 새롭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수십 년 전부터 신나게 유럽에 홍보하던 영상들은 딱 일부분만 보여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유럽 사람들이 동양의 옛 건축물에 호기심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그런 것들 위주로 홍보를 했는데 저는 그런 지역에 가볼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도심지를 떠나서 꽤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그런 전통적인 분위기가 나는 관광지가 있었던 것이고 저는 일본의 도쿄도 그냥 유럽의 대도시처럼 빌딩들 사이에서 유럽 도시의 분위기와 별다를 바 없는 그냥 도심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실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저는 네덜란드의 시골 마을에 살았었고 도심 생활의 편리함, 도심 생활의 활력은 저에게 그래도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 와 있다는 신비로움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정도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도쿄의 온화한 겨울 날씨는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밤에는 왜 이렇게 추운지 늘 추위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물을 뜨겁게 데워서 가죽 주머니에 물을 넣고 그걸 이불 안으로 가지고 와서 끌어안고 자면 지낼만 했습니다. 지내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기고 그냥 그럭저럭 지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개강이 되었고요. 유럽과 다르게 일본은 3월 개강이죠. 이때쯤 되니 밤에 너무 추워서 깨는 일은 없었고요. 유럽보다 훨씬 따뜻한 날씨에 그리고 일본어를 배우면서 이제는 평일에는 학교에 가서 일본어를 배우고 저녁에는 어학원의 수많은 국적의 다양한 친구들과 즐겁게 놀면서 지내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학원에서는 한국인 친구들이 역시나 인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본 사람들과 다르게 외모가 매우 뛰어난 편이었고 특히 같은 아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엄청났어요. 물론 유럽 쪽 친구들이나 북미에서 온 친구들도 한국 문화에 크게 관심이 있는 편이었고요. 그들은 성격도 밝은 편이었습니다. 저희 기수의 분위기는 한국인 친구들이 이끌어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저도 한국 사람들이 현대적인 도시에 살고 유럽처럼 현대적인 음악을 만들고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때문에 한국에 가서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이지 한국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과도 매우 잘 지내고 매우 친하게 어울리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저는 한국인 친구 현지와 친해졌고 서로 자취방에도 놀러가서 저녁도 먹으면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3월부터 시작된 저의 제대로 된 일본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수업도 열심히 듣고 놀기도 열심히 놀면서 그렇게 바쁘게 지냈고요. 친구들과 우정도 쌓는 좋은 여행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11월이 되었고 저는 다시 두려운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차라리 일본의 무더운 여름이 더 나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의 겨울집은 끔찍하게 춥습니다. 바깥 온도는 그렇게 낮지도 않는데 유난히 이상하게 집은 추워요. 도쿄에도 겨울 날씨가 찾아오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겨울을 나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렵다는 감정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오자마자 온갖 고생을 했던 일들도 이야기했고요. 제가 유별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현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들은 저와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으며 저처럼 한 달 정도 미리 일본에 들어와서 일본의 늦겨울을 경험한 친구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각자 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겨울이라고 두렵지는 않았는데 여기 일본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며
서로의 나라에서 겨울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가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현지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한국에서 겨울에 반팔을 입고 지내며 밖에만 안 나가면 이게 겨울인지 봄인지 모른다며 말이죠. 다양한 국적의 모든 친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든지 겨울에 집안에서 반팔을 입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었습니다. 다들 외출복만큼은 아니지만 얇은 긴팔 긴 바지는 필수인데 한국에서는 반팔에 반바지만 입고 있다는 거예요. 현지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저기 멀리서 지나가던 한국인 친구 경호를 불러서 잠깐 와보라고 했어요. 갑자기 불려온 경호에게 저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겨울에 집에서 뭐 입고 있냐며 말이죠. 경호는 당연히 패딩 입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을 했어요. 현지 빼고 모든 친구들은 깔깔대며 웃었어요. 현지가 되도 않는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고 그냥 그 상황이 매우 재미있었어요. 현지는 당황하며 아니 여기 말고 한국말이야 라고 다급하게 말을 바꿨고요. 경호는 한국에서는 팬티만 입고 있지라고 하더군요. 현지의 반팔과 반바지 허세보다 더 심한 경호의 팬티 허세였습니다. 경호의 폭탄 발언에 다들 난리가 났죠. 어찌되었던지 한국에서 겨울에 그런 차림으로 지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 친구들과 한국인 친구들의 즐거운 설전도 벌어졌어요. 폴란드에서 온 친구는 겨울에 그 정도로 따뜻하게 지내려면 석탄을 몇 톤을 써야 되는 거냐며 한국인들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며 한국인들은 절약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말을 농담처럼 했고 즐겁게 투닥거리며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현지와 둘이 있을 때 한국의 겨울은 일본보다 더 따뜻한 것인지 물어봤고 현지는 한국에서는 겨울에 밖에 나가면 얼어 죽는다며 일본보다 훨씬 춥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팔 반바지는 뭐냐며 정말이냐며 되물었고 현지는 정말 진짜라며 웃기려고 거짓말 친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한국은 바닥을 데워서 난방을 하는데 조금만 보일러를 켜면 집 전체가 따뜻해지고 그 온기가 윗집 아랫집에 막혀서 잘 보존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렴풋이 예전에 한국의 난방 방식이 매우 독특하고 효율이 좋다는 내용의 뉴스를 본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지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11월 말 저는 한국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매우 저렴한 가격에 특가로 나오기도 했고 현지와 친하게 지내면서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도 커지기도 했던 상태였거든요. 저는 현지에게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현지는 그럼 그 비행기 특가 예약에 성공하면 짧게라도 다녀오자고 하더군요. 자기 부모님 집에 머물면서 한국 구경도 시켜준다고 말이죠. 저는 정말로 특가 예약에 성공했고 그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 현지와 함께 한국에 온 건데요. 11월 30일에서 12월 2일 이렇게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아직 매서운 추위가 몰려오는 1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추운 날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현지네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예정되어 있었죠. 현지는 집안에 들어가면 따뜻하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고 저는 현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네 집에서 현지의 부모님과 만나 뵙고 인사도 드렸고요.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저녁 식사도 푸짐하게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지네 집에는 방이 3개인데 외동딸인 현지 그리고 현지의 부모님께서 안방을 쓰시고 남은 방 하나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현지네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현지에게 현지의 반팔옷과 반바지를 빌려 입어야 했습니다. 현지가 말해주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겨울에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생활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는 생각이었고 일본보다 훨씬 더 추운 날씨 속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그냥 추위에 더 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어서 저는 얇은 긴팔과 긴 바지를 챙겨오기는 했지만 정말로 짧은 옷을 입고 있을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 아파트의 바닥은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포근했습니다. 일본의 다다미 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았고 유럽의 까칠한 바닥보다 훨씬 더 부드러웠습니다. 바닥에 대고 얼굴을 비벼도 될 만큼 정말로 부드러웠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는 바닥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있으면 알아서 잠이 올 거라며 낮잠을 자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현지랑 따뜻한 바닥에 누워서 수다를 떨다가 졸기도 했어요.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채 말이죠. 그것도 추운 겨울 날씨에 말이죠. 밖은 영하의 날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이 날씨면 저는 집안에서 자다가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잠깐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바닥이 따뜻해졌고 이 따뜻한 바닥은 몇 시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폴란드 친구가 했던
한국은 자원을 절약할 줄도 모르는 나라가 아니라 자원을 미친 듯이 효율적으로 쓰는 나라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이제서야 눈이 휘둥그레지며 믿는 눈치더군요. 도대체 한국은 뭐냐며 말이죠. 그래서 1월에 저희는 단체로 한국에 놀러 가볼 예정이기도 해요. 저는 한국 구경을 너무 짧게 하기는 했지만 확실한 건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빨리 한국에 가서 등지지며 낮잠도 자고 싶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남들처럼 한국어 배우러 한국에 나갔다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1월에 다시 한국 여행을 다녀오고 또 후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